안녕하십니까. 취미백선의 김병찬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아주 제가 시원하게 이렇게 모시 적삼을 입고 나왔습니다.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것은 이렇게 아주 편리하고 또 멋스럽습니다. 근데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부채가 손에 들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자, 제가 태극선을 들고 있는데요. 이 태극선은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에너지 절약 운동이 펼쳐져서 또 절약의 상징으로 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채 만들기를 함께 해보겠는데요. 사실 이런 부채 시중에 가면 돈 조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세상 사는 게 이 편리함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활의 여유와 또 멋도 즐기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우리의 전통공예 이 부채를 함께 만들어 보시면서 또 우리의 멋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채 만들기 도와주실 분 아주 참 특별하신 분입니다. 1984년도 전승공예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1990년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상공부 장관 상을 또 받으신 분입니다. 자, 요즘에는 그 주부들을 비롯해서 여러 또 현장 강의를 다니시냐고 아주 바쁘신 분인데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부채 공예가 금복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오늘 우리의 전통 공예 귀한 걸 배우게 됐는데요. 이 금복현 선생님께서 부채와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 부채 밑에다는 요 선추를요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이 합죽선 밑에요? 예. 근데 이제 요런 것은 그 옛날 멋스러운 부채에 달리고 이랬던 건데 요것이 이제 맥이 끊어지고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옛날 그 부채들을 이제 수집하게 됐거든요. 근데 옛날 부채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부채가 아주 우아하고 단아하면서도 그 멋과 그 실용을 겸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렇게 멋있는 부채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맥이 끊어지고 요즘에 조잡한 부채만 많이 나올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까지 배워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집으로 시작한 게 직접 만들게 되기까지 참 여러 가지 또 그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이 부채 만들기의 매력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는 특별히 가볍고요, 또 질기고 한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멋스러운 곡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접는 부채보다도 특별히 단선 종류로 다양한 그 디자인이 있고 색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선 쪽으로 주로 많이 했죠. 부채 종류로는 다 만드는 종류는 제가 다 배웠지만은 주로 단선이 이제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부채가 종류도 많고 그렇게 멋스러운 게 많아요. 이제 오늘 쭉 한번 보시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이 부채가 좀 여러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또 이런 부채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이제 그 이 접는 부채와요. 자루가 달린 이런 단선, 이런 거 하고 또 접는 부채와 이건 단선이다. 그리고 또 깃털로 만들어진 깃털 부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접는 부채 이런 거를 접선이라고 그래요. 접었다 폈다 했던 접선. 접선이라고. 또 손에 늘 쥐고 다니다 쥐일 부채라고 되고 그랬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접는 부채를 사람들이 이제 합죽선 그래거든요. 합죽선은 조선 지금으로 한 200년 전에 발명이 되고요. 원래 옛날에는 합죽이 아니고 그 대나무를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됐어요. 고려 때 같은 때는. 그랬다가 이제 합죽이라는 거는 대나무 껍질과 껍질끼리 합해서 만드는 합죽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행하다 보니까 접는 부채는 무조건 합죽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단선이라고 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작, 깃털로 만든 그런 부채도 있는데 좀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못 보던 부채도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부채들은요, 이 드림 부채라고 방아실 부채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까불거나 뭐 배 짜고 이럴 때 이제 농가에서 쓰던 거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부채는 아니었군요. 바람도 붙이지만 그 나쁜 건불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좀 길쭉하고 꼭 오리발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 붙이기는 좀 불편한데요. 그렇겠네요. 요건 이제 파토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파토 이파리처럼 생겼던 파토선. 근데 장식용으로도 걸어놓지만은 이제 누구 손님이 오면 붙여주거나. 그러니까 그저 궁중에서 임금님 뒤에 이렇게 그렇죠. 시녀가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군요. 이런 종류를 이제 붙여주고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파초선이요. 파초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 무겁기 때문에 보통 장사가 아니고서는 제법 바람 내기 힘들겠습니다. 그건 이제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었죠. 이제 그 가마 타고 갈 때 이렇게 그늘도 햇볕도 가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가 넓죠. 이 효자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앞면이 넓기 때문에 앞면이 바람이 잘 나고 본인이 붙이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딱 걸어놓고 여기 효자선이라고 글씨도 써 있는데 이제 그 효성스러운 아들이나 또 며느리가 이제 어른들께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손자나 손녀들이 어른들 보면 이걸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효자선이다. 그래서 옛날 그 문자도에도 보면 효자에는 꼭 부채가 나옵니다. 이 중국 풍의 부채처럼 보이는데요. 꼭 차바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차륜자를 써가지고요. 윤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동그랗게 그래서 원선이라고 하더만은 꼭 차바퀴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윤선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본인도 붙이지만은 대개 옆에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러던 이런 또 원형의 부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여기 태극 문양도 들어가고요. 상당히 그 어떤 주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통달한 분들이 이제 좋아하던 부채죠. 여기 팔괘도 있고 태극 문양도 있죠. 그렇군요. 이게 팔괘를 아주 지금은 사괘지만 옛날엔 팔괘였습니다. 이걸 통으로 다 깎았는데요. 이은 부분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공작 깃털로 만든 겁니까? 이제 공작 깃털로 만드는 공작선은 우리나라 삼국사기 문헌에 나옵니다. 최초의 그 문헌으로 후백제왕 견훤이 이제 왕건이 그 고려 태조 왕건이요 왕위에 즉위하자 공작 깃털로 만든 공작선을 선물로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공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공작 깃털이 귀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공작 깃털로 만드는 이런 부채를 이제 축하의 선물, 왕이 즉위한 축하의 선물로 보낸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부채가 아주 귀한 선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이런 깃털 부채들은요. 2000년 전 다오리 고분벽화에서도 이 깃털 부채 자루들이 출토돼 있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피라밋 그 쿠탄카멘 왕의 피라밋에서도 이집트에서도요. 황금 자루로 된 부채인데 거기 이제 타조의 깃털을 꽂은 그런 부채 자루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깃털 부채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종이보다는 깃털 부채가 더 먼저겠군요. 아무래도 종이는 후에 발명했으니까요. 그 삼국지에 제갈량이 항상 그 배구선을 들고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조화도 부리고 삼군을 지휘했다. 이런 게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죠. 귀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붙이는 거보다는 주로 저거 가지고 이제 지휘용으로도 쓰고 신분의 표시도 되고. 손에 허전함을 막기 위해서 그냥 멋으로도 들고 뭐 그랬죠. 참 이런 깃털로 부채질을 하면 아주 우아하고 맑고 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황해도 안압군에요. 제 3호 고분에도 그 깃털 부채를 들고 있는 인물상의 초상화가 나옵니다. 그게 1700년 전 거거든요. 그게요. 얼마 전에 그 발견이 된 그런 동물벽화. 아니 오래됐죠. 그 황해도에는 황해도 안압군 유설리라고 그 이제 세 번째로 발견된 고분벽화다. 그래서 3호 고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어떤 인물상이 나오는데 깃털 부채를 딱 들고 나오는 게 나오는 거 보면 그 깃털 부채가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이 부채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 공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채가 요즘에 되겠죠? 이제 이렇게 부채에다가 꼭 붙이는 것보다는 집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으면요 장식용도 되고 시각적으로도 시원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공예적인 그런 멋을 살려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옛날에도요 부채 아주 멋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용으로도 걸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있는 큰 부채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집안에 훨씬 더 분위기가 저렇게 걸어두면 나아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반 이 가정에서 주부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이 부채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힘든 부채는 만들려면 좀 한참 배워야 되겠지만 뭐 부채 하면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뭐 국민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뭐 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들이 자리를 옮겨서 어떻게 이 부채를 만드는가를 직접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자리를 옮기는 동안에 이 한양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의 부채춤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부채 춤을 봤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들고 우리 한복을 입고 춤을 추니까 마치 선녀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이 부채 도산의 집이 아닙니다. 이 취미백선의 부채 공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부채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운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이 부채 만들기를 취미로 하시는 가정주부들입니다. 어떠세요? 이 부채 만드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한 1년쯤 됐습니다. 1년이면 어느 네. 정도 만들 수 있나요? 1년이면요. 네. 지금 가져나오신 게 네, 이 정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네, 이 정도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3개월만 되면요. 예. 네. 그렇군요. 3개월만 하면 이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께서는 부채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 만드세요? 취미 생활로. 글쎄요, 그저 여가 나는 마이크를 대로 좀 한 세 네. 개 정도요? 3개 정도? 네. 그럼 제법 만드시는 편인데 그거 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집에서 집에서 쓰세요? 실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예. 또 선물도 하고요. 네.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던가요? 근데 이거 만든 거 들고 다니면 굉장히 호감을 가지시고요. 네. 좋아하세요. 한번 이렇게 자세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림도 직접 그리신 겁니까? 직접 그리지 않고요. 받았어요. 친구한테요. 또 그런 묘미도 있겠군요. 네. 아주 예쁜 부채. 참 많이 그 밑에도 가져 나오셨는데 그 옆에 계신 분께서는 어떻게 부채를 이렇게 취미로 만들게 되셨습니까?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네. 만들게 됐거든요. 네. 그림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림은 직접 못 그리고요. 예. 아는 사람이 그려줘 갖고요. 네. 그렇게 이따 그림 그리는 시작했습니다. 것도 배우겠지만은 그림이 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인데요. 네. 자, 그리고 저쪽에 그 가운데 계신 주부께서 아주 특이한 부채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예. 부채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실까요? 직접 그림 그리신 겁니까? 아니 저도 그림은 못 그리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주 그림을 잘 선택하셨는데 부채를 이렇게 좀 앞쪽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40입니다. 네. 전에 다른 취미 가지고 계신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표구 했고요. 네. 하다 보니까 다 한국 전통적인 거고 그래서 부채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재밌어요. 그러시군요. 예. 자, 그러면요, 금수님 이제 이 주부들께서 지금 이 부채 만든 거 보니까 정말 아주 솜씨들이 대단하신데 놀라운 거는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복경 선생님께서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보다 자세히 부채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화면으로 부채 만드는 법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대나무가 이제 담양에 있는 그 대나무인데요. 대나무 종류에는 이제 분죽이라는 게 맹종죽도 있고 왕대도 있고 뭐 신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채 살을 만드는 데는 분죽이라는 대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네, 분죽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디가 네. 길쭉길쭉하고 반듯한 걸로 이제 골라서 그렇게 자릅니다. 네. 분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분죽이 질기고요. 네. 이제 강하기 때문에 잘 쪄개지죠. 네. 그래서 분죽으로 해놓으면 우선 일하기도 좋고 부채가 튼튼합니다. 저게 저희 작업장인데요. 이제 대나무를 베어 와서 예, 우선은 이제 이렇게 반을 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저거를 몇 단계로 나눠서 쪼갠 다음에 저기 얇게 뜹니다. 이제 대나무를. 근데 저거는 이제 그 다음에 부채 살을 가르죠.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제겨 놓은 다음에 옆으로 틀어주면 이렇게 쫙쫙쫙 나갑니다. 대나무는 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끄트머리를 저렇게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요. 저런 구멍을 통해서 잡아다는 저런 철판에 군용을 뚫어가지고 날을 세워서 빼는 저걸 이제 조이개라고도 하고 저걸 조름질이라고 합니다. 저거 하는 자체를 이제 조름질. 그러면 굵기가 일정하고 동그랗게 뽑아지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뽑아놓고 이제 쓰는데 우선은 이제 종이에다 풀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살을 쭉 붙입니다. 그 살을 이제 붙일 적에는 풀을 가능하면 댄 풀을 쓰죠. 그때만 댄 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저렇게
풀을 다시 바르고요. 네. 종이다 풀을 발라도 되지만은 저 위에다 그냥 풀을 바르고 대나무 살에다가 풀을 바르는 예, 거죠.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얹기만 하면 되니까 저게더 이제 초보자들은 쉽죠. 풀칠한 종이 갖다 이렇게 얹으려면은 예. 흐느적거리니까 저렇게 그렇게. 얹으면 아주 쉽죠. 그다음에 이제 저걸 담요로 밟아서 눌러줍니다. 천으로다가 예. 덮고서 도로. 그리고 이제 저기다 문양을 붙이죠. 저건 한지로 역시 문양을 파서 붙이는데요. 저렇게 문양을 붙이는 부채는 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저건 그렇습니까? 저런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예. 가에 이렇게 풀을 붙인 다음에요. 지금까지 만드는 그 부채를 저렇게 가에만 딱 붙여 가지고 예. 이제 넣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저렇게 해서 말리면은 부채가 우그러지질 않고요. 예. 아주 팽팽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쭈그러지고 싶어도 쭈그러질 수가 없죠. 저렇게 팽팽하게 잘 마른 거를 부채를 떼가지고 저거 이제 대나무 칼 같은 걸 떼거든요. 예. 뗀 다음에 이제 본을 고르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본을 원하는 모양을 골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로 만들어 볼까, 저거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본을 그려가지고 예, 연필로 그린 방법이 있었군요. 예, 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둘러주죠. 가에 바이아스를 둘러준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루 박아주면 이제 끝이거든요. 이제 못질을 하는군요. 예, 그 장식을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못을 완성이 박아주고 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붙여보는데 판판하고도 이제 바람이 잘 나면 이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소리가 안 나고 뿔렁뿔렁 소리가 나면 그건 잘 못 만들어진 거군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대나무 살이라든가 잘 다듬어진 또 이런 종이, 약간 문양 그런 거는 이 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뭐 시중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 이제 조금만 해보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해보신 분들은 예. 본인들이 다 스스로 이렇게 오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종이 오리는 거에 옛날에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뭐 가위 가지고 오릴 수도 있고 칼 가지고도 오릴 수도 있는데요. 예. 자유자재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오려서 붙이면 되고 또 옛날 거 본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붙여도 되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가정에서 다 일일이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이 학원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 가면 또 이렇게 얻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예. 좀 보다 차근차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부들께서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근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예. 제가 이제 이런 본을 이렇게 밑에 예. 견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인펜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 복사를 해야 돼요. 왜 복사를 하냐면 사인펜으로 오린 거면 이게 묻어나니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가 밑에가 택대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넓은 대나무를 하나 대줍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갈비뼈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살을 가운데서 또 이렇게 듬성듬성 놓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놓고 사이사이에 또 살을 놔줘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 가운데로 모아지지. 처음부터 쭉 놓으면 이제 숙달된 사람은 이런 본이 필요 없는데 네. 초보자들은 이 본 놓고 여기다 이제 종이를 대고 풀칠을 하면은 네. 이게 비치거든요. 그 비치면 이 자국 대로만 살을 놓으면 되니까 그거 뭐 유치원생들도 하죠. 국민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이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본을 우선은 놓는데 밑에다 담요를 한 장 놓고 하면 좋습니다. 네. 담요를 하나 이렇게 잘라진 걸 놓고요. 그다음에 요거 본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석에다 움직이지 말라고 풀을 조금씩 칠해줍니다. 이렇게. 거기다 한번 칠해보세요. 미리 이제 이 밑그림을 그린 것 위에 종이를 한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풀을 여기다 칠하죠. 네. 이 위에 이제 풀을 그리고 이제 칠하는 움직이지 겁니까? 말라고 아까 그 구석에다가 풀 칠해줬죠. 그러니까 밑에 그 밑그림이 다 보이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칠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풀을 칠해주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렇죠. 예. 자 풀을 칠해주니까 지금처럼 아주 선명하게. 지금 주부들께서도 열심히 풀칠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제일 먼저 요 택대라고 해서 요거를 대주거든요. 밑에 요거를 이곳에요. 그런 순서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 택대라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갈비뼈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딱 대줍니다. 큰 축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대주고 이제 가운데 중심살에 그 본대로 가운데부터 이제 우선은 딱 붙이고요. 또 이제 요거 자국대로만 붙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뭐 빨리빨리 할 수 있고요. 이 살만 붙일 적에는 또 살을 많이 붙여서 두고두고 쓰면 좋죠. 하나 할 때마다 살 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 살 뽑을 때는 살 뽑아놓고 예. 많이 이렇게 붙여놨다가 반제품을 만들어놨다. 네모지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동그랗게 오리고 싶으면 동그랗게 오리고, 예. 뭐 나뭇잎처럼 오리고 싶으면 오리고, 자기 디자인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쑥다리에서 살짝 붙이면요, 유짝 손에는 예. 살이 요걸로 딱 밀어져가지고 하나 쓰고 나면 또 밀어 나오고 네, 이렇게 또 밀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 손이라는 것은 숙달되면은 네.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하기야 뭐 지금 가정에서 이거 보고 하시는 분들 처음 한다면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지금 양손을 다 이용해서 길이 다 보시고 또 다시 떼다가 자리에 옮기시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는 이렇게 거겠지만요. 쭉 붙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해 거는 네. 가위로 자릅니다 이제. 예. 종이 밖으로 나온 거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모아놨다가 네. 그걸 가지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대나무 살을 다 이제 일단 붙였습니다. 그다음엔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뭐를 또 찾으시는데요? 네. 아, 이제 그것이 중간 이렇게 이제 많이 완성품이 됐군요. 예. 예, 반제품을 만들어 놓은 걸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말라서 된 겁니까? 예, 이렇게 많이 말려놨다가 네.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또 풀을 한번 칠해주죠. 아, 그 외에다 또 덧풀칠을 합니까? 예, 예. 덧풀칠을 해주고. 지금 이 풀은 가정에서 밀가루 풀로 써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다 이제 붙여주는 거는 예. 이 튼튼하라고요. 부채 자루 박는 부분이 튼튼하라고. 네. 그 요걸 하나 이제 딱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풀을 칠하고 이제 종이로 한번 덮습니다 이거. 그 위에 종이로 또 한번 덮어주는군요. 예. 근데 이 종이를 쓸 적에도 결이 있어요. 이렇게 찢어봐가지고 네. 잘 찢어지는 쪽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찢어지니까 찢어지는 걸 옆으로 되게 이렇게. 그래야만 나중에 이 부채 울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풀칠을 합니다. 그 위에다 또 예, 풀칠을 이건 이제 합니까? 초벌이죠. 초벌이고 이제 잽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때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색상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름에 이제 이런 연두색을 좋아하시면은 네. 이런 걸 하든지 또 뭐 감색 같은 거라든지, 네. 자기가 이제 노란색을 좋아하면은 노란도 연한 거 있고 진한 거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아무 예. 뭐 노란색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예, 요거를 갖다 이렇게 덧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 색깔은 예. 자기가 뭐 검정색 좋아하면 검정색으로 하고, 예.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여기다 그림을 그린 종이 갖다 붙여도 되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수 놓는 사람들은 부채에다 수를 놔서 갖다 덮을 수도 있고, 네. 여기다 시한수나 가운 같은 거 하나 딱 예. 써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뒤집어 가지고 요 짝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제 이 짝에는 종이가 한 번 붙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여기다 또 풀칠합니다. 예. 종이에다 풀칠해도 되지만 여기다 풀칠하면 쉽지요 더. 왜냐하면 종이에다 풀칠하면 이게 흐느적거리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건 마른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덮는 거는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덮습니다. 저 손으로 밀어서 고루 펴준 다음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담요를 하나 깔았죠. 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눌러줍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한지는 자꾸 이제 문지르거나 솔 같은 걸 하면 종이가 피거든요. 아무래도 부풀하게 얇으니까요. 일어나죠. 예. 자, 제가 이제 이 문양을 한번 골라봤어요. 물고기. 예, 그거는 이제 요 위에다가 아, 잉어 그림이군요. 그러면은 요 위에다 붙이고요. 이거는 네. 위에다 한번 붙여보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잉어 붙일 적에도 네. 예, 이렇게 종이로 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떼주면 되죠. 이렇게 떼주면은 네. 예, 아주 잘 붙었죠. 자기가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 한 수 딱 적어놓는다든지, 네. 뭐 어디 저 생일 선물로 주려면 축 생일 그렇게, 날짜 써가지고 붙여줘도 좋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손잡이를 만드는 겁니까? 여기 이제 문양을 붙여야 되는데, 예. 자, 밑부분 문양을 우리 주부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를 좀 얻었으면 문양 좀 좋겠는데요. 한번 붙여보시죠. 네. 어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문양의 종류도 이런 것도 시중에서 아까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런 거 한 장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 시중에서 뭐 파는 건 없고요. 예. 이렇게 본만 하나 있으면은 예. 이제 칼로 오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오려도 되고요. 이제 한꺼번에 30장씩을 오립니다. 이걸요. 한 장씩 네. 오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판매해도 좀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텐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풀을, 이제 여기는 묽은 풀을 칠해야 돼. 된 풀 하지 말고요. 아, 예. 그러면 정 가운데다가 예.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요.
사실 지금 이 이제 문양 붙이는 건 먼 얘기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치? 그런데 이제 미적인 우리나라 것은 부채에는 이런 문양을 전통적인 부채는 거의 붙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밑에 부채 손잡이 옆에다가 예. 이렇게 문양을 붙이는 것도 또 역시 우리나라밖에는 안 합니다. 이게 네. 중국 부채나 일본 부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밖에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붙여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던데 그 예, 틀인데요. 요거를 이제 발로다가 꼭꼭 잘 밟아줄수록 네. 이게 이제 대나무 살이 톡톡 튀어나오면서 잘 붙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 틀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는 거니까요. 네. 요거 요거 없는 사람들은 베니다판에다 붙여도 돼요. 베니다판에는 가야만 붙여야 되죠. 이렇게 요 가야만 풀칠을 한 다음에요. 이런 틀은 또 집에서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뭐 사진 액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네. 베니다판 가에다 묻혀드는데 베니다판에 해놓으면은 네.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마르는 걸 오래 말려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통풍이 잘 되니까 예. 잘 마르죠. 예. 근데 이거는 해놓으면은 뭐 수백 번이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가에 이렇게 네.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드시는 분들이 네. 제일 애로점이 뭐냐면 부채에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쭈그러지느냐, 네. 우글우글하고 쭈그러지냐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예. 말리면은 네. 부채가 쭈그러지고 싶어도요 쭈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이용하는 것은 펴서 말리기 위함이죠. 판판하게 말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 마르면은 네. 탱탱 소리가 납니다. 벽 소리가.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 마른 다음에는 예. 요것이 이제 그늘에다 말리는 게 좋은데요. 바쁠 예. 적엔 햇빛에다 말려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늘에다 말려면은 여름 같은 데 한 3시간, 네. 또 햇빛에다 말리면은 한 30분도 마릅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 대나무 칼을 가지고 이런 걸 네. 띄었죠. 이렇게 떼어 놓으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판판하게 됐죠. 네. 쭈글쭈글하지 않고. 그럼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본, 네. 이렇게 노란 나무 이파리 같이 단풍 들은 나무 이파리 같은 걸 원하면은 네. 여기다 대고 네. 이 본을 연필로 그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그려 보실까요? 예. 우리 주부께서 한번 직접 참여를 저건 이제 빳빳한 해보시고. 각대기에다가 예. 본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 본도 두고두고 쓰는 거니까요. 네. 저 본은 뭐 우리는 한 100여 가지 됩니다. 이게 크고 작고 아주 다양한 디자인의 본이요. 네. 이제 가위를 한번 오려 보세요. 가위를 오리시면 이쪽에서는 선 한번 둘러봐 주실까요, 그럼? 가에다가 예. 저기 그 부채 테두리, 네. 부채 선을 둘러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게 숙달되면은 아주 또 쉬운데 초보자들은 이제 저기서 제일 어려워해요. 자칫 욕심냈거나 서둘렀다가는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그냥 망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밑그림에 따라서 가위질을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루를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루를 끼워야지만이 완성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잘랐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저쪽 주부께서는 열심히 이제 선 두르고 네, 있죠. 선을 두르고 자른 부분 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루 만들기를 이제 끝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루 만드는 부분이 아까 보니까 못질다고 아주 좀 까다로울 것 같던데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자루도 이제 미리 이제 자루를 예. 여러 가지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색상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예.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네. 근데 정 가운데 이렇게 예. 딱 끼워져 가지고 이제 못 박으면 되는데 저쪽에 한번 못 박아 보실까요? 네. 자, 요거 좀 저쪽으로 넘겨줘 보세요. 네. 그쪽에서 한번 박아 보세요. 예, 박아 보세요. 저기 녹도 잘 안 나고 네.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채가 다 완성이 된 겁니까? 한번 저렇게 붙여보세요, 되면요? 이제. 네. 이제 본인이 만들면은 예. 이제 자기가 그 하나의 탄생시킨 거기 때문에 자식처럼 더 애착이 가죠. 네. 그래서 부채 사서 붙일 적에는 뭐 그냥 그냥 부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면은 공예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도 가고. 네. 자, 저쪽에 끝에 계신 주부께서 지금 이제 부채를 모양을 오리셔서 또 테두리 선을 이렇게 붙이고 계신데 아주 예쁘게 그냥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되셨어요? 부채 이거 만드신 지가? 저는 부채 작업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취미로서 부채 만들기의 매력이라면은?
우선 전에는 플라스틱 부채를 붙였었거든요. 네. 근데 한지로 제 손으로 만들어 붙여 보니까요. 네. 바람 질이 다르죠. 굉장히 네. 시원하고. 네. 그래서 아주 또 좋습니다. 가볍죠, 또. 예, 한지. 가볍고요. 네. 자, 저렇게 이제 주부들이 많이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봤는데 그래도 주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 지금- 보면 또 틀리거든요. 예, 지금 아까 여기 주부도 예. 분명히 종이 결을 잘 네. 써야 된다는데 잘못 붙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종이 결을 항상 옆으로 가게 이제 종이가 이렇게 찢어봐가지고요. 왜냐하면 찢어지는 그래야만이 잘 이렇게 우글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건 찢어보면 알 수 있다고 예, 아까 속에 말씀하셨죠. 살 붙일 적에만 덴프를 쓰고 네. 겉에 붙일 적에는 묽은 풀을 써야 돼. 아주 얇게요. 예. 그래야만이 부채가 말라도 우그러지질 않고 좀 너무 빳빳하지 않습니다. 너무 또 소리가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말릴 적에도 너무 급한 것보다는 네. 그늘에다가 천천히 말려주는 게 좋죠. 네. 우리 전통공이라는 게 뭐 너무 성급해가지고는 안 돼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정성이고 또 오래오래 만드는 과정에서 배워 나오는 그런 또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처음에 이 부채가요 단선과 또 합죽선으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은 이 단선이었습니다. 모두 지금 제 주위에 놓이는 그런 재료들인데 단선을 만들어 봤고요. 또 이 접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접선의 이 대표적인 게 이건 단선이고요. 접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합죽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합죽선을 오랫동안 만들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합죽선만 고집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자, 20년 동안 합죽선을 만들어 오신 그 백선기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합죽선의 본고장 전주에서 올라온 백선기 씨. 그는 우리에게서 점차 잊혀져가는 합죽선의 맥을 서울에 올라와서도 꾸준히 잇고 있습니다. 이 합죽선은 대나무 살을 깎는 작업부터 무척 어려운데요. 아주 얇게 또 섬세하게 깎기 위해서 요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부채살을 한 2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정이 어렵고 힘든 거죠. 이 88 올림픽 경기 후 전통 부채의 경기가 한동안 위축됐지만은 백선기 씨는 꾸준히 합죽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많은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기에 백선기 씨의 장인 정신은 이 외국 것만 선호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갓대라고 하는 변죽을 이제 점차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저 변죽이 완성이 되면은 저기에 낙죽을 하게 됩니다. 계속 섬세하게 칼질을 계속하고 또 껍질을 벗겨내면서 점차 윤기 있는 대나무 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낙죽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낙죽이란 인도로 문양을 새기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이 문양은 선비의 기품을 나타내는 사군자나 박쥐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저렇게 전기 낙죽기를 직접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올 한 올 정성이 맺혀 있는 그런 낙죽의 문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서서히 이제 작품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 저 대나무 살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매끄럽고 또 섬세해 보입니까? 거기에 문양까지 저렇게 곁들여져서요. 아주 참 보기가 좋은 그런 대나무 살이 됐는데 이제 저기에 한지가 덮여지면 더욱 멋진 모습이 되겠죠. 아주 매끄럽고 또 탄탄한 그런 저 대나무 살 위에 이제 한지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자, 한지를 저렇게 똑같이 접어서요 대나무 살에 붙이는데 접는 모습이 아주 기계처럼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놀림도 아주 빠르시고요. 자, 저렇게 한지를 채곡채곡 접어서요 양쪽 끝을 실로 묶어서 잠을 저렇게 재워둡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펴서 저 대나무 살에 붙이게 되는데 이때 풀은 민어풀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민어풀을 사용하는 이유는 긴 장마에도 풀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원형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자, 지금 대나무 살을 끼우는 백선기 씨의 손놀림 무척 노련하죠. 우리의 전통 부채가 바로 이 백선기 씨의 꾸준한 노력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작품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 요즘에는 장식용으로 저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까지 곁들여져서 아주 멋스러운 우리의 합죽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기 시집에서는요, 쉴 새 없이 여러 종류의 부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죽선을 만드는 일 외에도 부업으로 부채 공방을 경영하고 있는 거죠. 이 부인 최순옥 씨 역시 부채 공예가는 아닙니다만은 부채에 관해서 이젠 백선기 씨 못지않은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서 계속 부채살을 붙이고 넘기시는 분이 바로 그 부인인데요. 태극선을 동네 주들과 함께 저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저런 합죽선 말고도요, 저런 태극선을 만드는 작업도 이제는 기계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손이 귀한 거죠. 물론 본을 뜨는 작업은 기계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 작업, 부채 원형을 만드는 거는 역시 백선기 씨의 손길에 직접 닿아야지만이 되겠죠. 자, 그동안 바르셀로나 올림픽 성수기를 맞아서 주문 제작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글쎄요,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방 안에서 주부들의 손길은 계속 바쁘기만 합니다. 저렇게 마무리 손잡이 붙이는 작업까지 다 기계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뭐 애들 과자값이죠. 이게 나오니까 좋죠. 뭐 친구분들도 만나고 또 네, 며느리 같은 네. 분도 만나고. 네. 제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로 오늘은 이제 완성을 하는 날이니까요. 이 못 박는 거예요. 꽃 박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한 완성품 한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완성품이요. 저 혼자는 못 하죠.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몇 명이서 하면요. 1000개 이상은 할 수 있어요. 1000개요? 예. 자, 저분들 물론 생활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을 하고자 저 부업을 하겠습니다만은 분명 그 이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채 만드는 것, 바로 우리의 전통 공예를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소위를 삼아서 우리가 쓰던 저 조상들의 부채 직접 오늘 다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백선기 네 분께서 오늘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백선기 선생님께서는 합죽선만을 그렇게 고집하셨다면서요?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제 있습니까? 취미에 맞고, 예. 네, 네, 제 적성에 맞기 때문에 예. 쭉 해와 나왔죠. 이 합죽선과 인연 맺으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네, 30년이 좀 넘었어요. 아유, 그럼 꽤 오래되셨는데. 네. 합죽선 하면은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쓰는 부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이 그런지 아니면 또 예전부터 그렇게 합죽선은 신분이 좀 높으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만 써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도 연세가 높은 분들이 되게 많이 써봤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다기보다는 값이 예. 좀 비싸고 예. 예, 젊은 층에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죠. 네. 네, 이게 하루에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요. 아무래도 네, 이건 작품이라면 또 하나 가지고 하루에 도저히 못 해내죠. 며칠을 해내고요. 예. 네. 그럼 보통 만드시는 합죽선 하나에 얼마 정도의 가격을 받으십니까? 글쎄요, 보통은 한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선이고요. 예. 좀 특이하게 이제 장식용이라면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예. 네, 팔리고 있죠. 자, 선생님의 좀 이 합죽선 작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가져 나온 게 있습니까? 몇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좀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네. 좀 설명을 이 해주셨습니다. 합죽선, 네, 이 보통 하나를 만들려면요, 예, 대나무 이 중심에서만, 예. 중심에서만 하나를 이 피죽을 벗겨야만 하나가 나옵니다요. 아, 네, 큰 대나무를 잘라서 만들게 되면은 장식용 큰 걸 나오게 되고요. 네. 근데 이 80조각을 양면 아무리 두터도 다 깎아내고 얇게 종이같이 얇은 걸로 양쪽을 피죽만이 합쳐가지고 피죽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대나무가 아주 많이 소비가 되는 거군요. 네.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네, 큰 대나무 기술하는 것도 다 쓰고. 버려가면서요. 네. 네.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네, 난초 그리셨는데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그리지 못하고요. 예. 네, 보통 작가들이. 어떻습니까? 이건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되게 네. 장인이 혼자서 다 모든 걸 해결합니까? 네, 이제 저 안에서도 거들어주고요. 예. 또 동네에서 주부님이 또 있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 저 부인께서도 아까 그 화면을 보니까요. 뭐 아주 뭐 솜씨가 대단하시던데.
부인께서는 그 지금 들고 계신 그 태극선을 많이 만드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곧 부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극선을요? 네, 부업하죠. 예. 그 이유는 왜 합죽선을 하시면서도 태극선을 대량으로? 합죽선만 가지고는요 생계가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고요. 예. 또 이거는 많이 소비가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태극선 같은 거는요. 지금 젊은 사람도 쓰고 아이들도 쓰고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이런 걸로 많이 하고요. 예. 겨울에는 이제 이 합죽선 하는데 이제 보조 역할 해드리고 그랬죠. 네. 하다 보면 손놀림도 늘고 또 재미도 네. 붙으시겠죠. 그렇죠.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다 할 정도까지 생각이 미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있었지요. 예. 예, 그러나 오랫동안 해본 직업을 쉽게 버릴 수도 없고 예. 결국 이제 나이 들면서 이걸 애착을 느끼고요. 예. 제가 하는 직업을 사랑하게 됐죠. 네. 그러나 그 대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 하루에 한 개도 완성 못할 때가 많습니다요. 예. 그러나 팔 때는 오해를 받고요, 비싸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로점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주로 이 합죽선 작업을 하고 예. 여름철에는 숫자가 많이 나가는 태극선을 제품으로 그래요. 예. 아, 참 우리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점차 사라져가게 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기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공예가 이렇게 계속 또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부터 보니까 저쪽에서 정명재 씨가 이 부채에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그림인지 무척 궁금한데 또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림 그리는 법을 좀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신데 정명재 씨 합죽선에 지금 아니 왜 작품 중에 아니 뭐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됐잖아요. 네. 조금 더 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를 그리신 겁니까? 바다에서 용 한 마리가 我家革命小姐用空镜下呀，명용 과강. 아니 중국 용입니까? 아니 몰라요. 아, 용감한 용인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 정명재 씨가 이렇게 또 부채에다 그림 그리니까 정말 또 좋네요. 이거 말고 또 뭐 그리셨어요? 이 부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렸는데 제 작품엔 다 뜻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 합죽선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합죽선. 그림을 그리면 되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데 이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서 그렸어요. 아, 보통 이렇게 부채 보면은 제가 그리는 건 다 그 과학적으로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붙이거든. 붙이면서 견눈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정석이니까 이게 부채꼴로다. 제가 알아서 그 기하학 각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 왜 감을 그렸느냐? 이 감 떨어질 때까지 붙여라 정신없이. 감. 그러면 시원해질 거다. 언젠가 떨어질 거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 뭐 3년은 부채 떨어질까 말까. 부채가 먼저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이거 4년째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이건 모닥불표 부채입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부채는 시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뜨겁게 불을 그려놨느냐? 뭐 이렇게 보통 몇몇 사람은 그러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그 이열치열이라고 이게 일종의 놀부 부채입니다. 놀부 부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그래가지고 열난 집에 열난 사람에게 부채질한다. 이 부채 잘못 들고 다니다 큰일 나겠어요 이거.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다는 나중에 기회 보면 또 하나 그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뭐 여백 있으니까 호떡집 하나 그려도 되겠습니다. 기회 되면 호떡집에 불난. 이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정말 정명재 씨 나온 그런 부채 그림이군요. 뭐 제가 작품 그리는 건 딱 그 세 개가 있어요. 그 철학이 있고 페이소스가 있고. 근데 이건 뭐야? 보지 마. 무서워. 어린이들 갖다 이거 놀래겠네. 어린이들 떨려. 빨리 살살 조심해서 떨어요. 조심해서. 이거 뭐 정말 냉기가 떨려. 팍팍 도네 그냥 정말 이거. 떨어. 오쏙오쏙한데. 이거 뭐 보기만 해도 붙일 필요도 없겠네 이거는. 이건 드라큘라고. 이거는 처녀귀신. 이 그림만 봐도 그냥 온열에 옷싸게 착. 저 스페인의 시원한 바람과 우리나라 이거 산골의 시원한 바람 다 불어오는 거네. 동서양의 바람이 만나서 우리 가슴속에 스며드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과 느껴지는 바람. 그렇죠. 우리가 에어컨하고 선풍기는 피부를 싸늘하게 하더라지만 부채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부채.
아 근데 이거 밤에 잘못 어린이들 붙여주다가 정말 애들 놀라겠어요 이거 정말. 경기를 킵니다. 오싹오싹한데 벌써. 에어컨 저리 가라. 에어컨 저리 가라. 아 근데 이건 이런 부채 그림을 그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전통 부채인데. 오해하시기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야 올해 뭐 봐도 되나? 이제 30이 다 됐지만은. 부채 여인. 그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영화 제목 같죠? 에마 부인 뭐. 근데 보통 여름이 되면 우리가 더워서 노출의 계절이다. 막 수영장 가고 싶고 막. 그림만 봐도 시원하잖아요 벌써. 이 파란 풀밭에. 아니 부채 도사 얘기 들었지만 부채 여인은 또. 근데 이거 붙이면 또 그냥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것 같아 더. 왜요? 더 더울 것 같아. 왜요? 더 이상해. 자 이거 아주 그런 대로 또 시원한 그런 그림이었는데 참. 제가 그리는 부채는 다 이렇게 철학이 있어요 의미가. 근데 정명재 씨는 평소에도 이렇게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부채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부채는 이렇게 살까지 일일이 합죽선 뭐 이렇게는 못 만들고요. 이렇게 이제 종이 빳빳한 거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아가들한테 이렇게 붙인 적은 있죠. 근데 그림을 갖다 이제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종이에다 많이 그려봤는데 이제 부채에다가는 오늘 처음 그려보거든요. 근데 부채에 이렇게 그린 걸 쭉 보니까 이 부채는 역시 예술이에요. 그렇죠. 이 부채는 그냥 시원한 바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적 가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부채는 그냥 가볍게 이게 뭐 얼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사실 부채 안에 있는 그림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안에 그림이 신윤복 선생님이나 뭐 또 있죠. 그 유명하신 분. 뭐 또 김봉도 선생님이라든지 솔거 담증도 있고. 솔거 알죠? 그렇게 소나무에 벽화 그래가지고 저 비둘기가 참새가 두루미가 하여튼 뭐 떨어진 거. 가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에어컨에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그렇죠. 에어컨에는 그냥 그 전기로 만들어진 바람만 나올 뿐이지만 그러니까 부채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요즘 에너지 절약 이것 때문에 또 부채 얼마나 또 우리가 이거 많이 또 부채 붙이는 하나를 이렇게 주면 열을 안 해. 요즘 한 집에 한 등 끼면요. 3억이 절감돼요. 하루에. 3억이요? 하루에 3억. 근데 에어컨 냉장고 안 틀고 이거 해봐. 근데 그 3억이라는 숫자는 진짜 맞는 거야? 뭐 그냥 막 술술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루 한 집 한 등 끄면 3억 절약합니다. 거짓말이잖아. 사람 비웃겠네. 그게 뭐야 또? 마침 오늘 우리 집에 이게 왔어 이게. 전기 계산서. 이 동작구 소식 해가지고 여기 나왔잖아. 동작구 사세요? 네. 에너지 수입에 쓴 돈만 연 10조 원. 한 집에 한 등만 꺼도 하루 3억 원이 절약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전등 다 끄고 에어컨 끄고 이거 붙여야 돼 우리. 그러면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맞아요 정말. 오늘 정명렬 씨 덕분에 아주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시겠어요? 가시는 길에? 기왕이면 그 그림이 요거 가져가면 붙이지 않고 매일 구경만 할 것 같아. 숨겨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그림도 좋은 거 보여주시고 아주 고맙습니다. 요거 맞아 그려야지. 작품의 세계. 자 그리고 지금 옆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우헌 홍성호 선생님이십니다. 부채의 그림을 많이 그려오신 분인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 선생님, 부채는 부채살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은 울퉁불퉁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붙이기 전에 한지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경우는 쉬울 텐데요. 붙이기 전에 그려놓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 울퉁불퉁할 때는 그 울퉁불퉁한 그 맛을 또 살려가지고 평평한 것보다 또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입체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새로운 느낌도 줄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릴 때요 사용하는 물감은 그냥 이런 물감 시중에 파는 물감을 씁니까? 아니면 좀 먹으로 이 재료가 된 걸로 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화니까 먹하고 채색을 혼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검은 선은 먹으로 된 거고요. 또 이 붉은 거나 이런 다른 녹색 부분은 물감을 사용하고 동양화 물감. 뭐 특별히 여기서 이 색이 바래지 말라고 사용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악교 종류나 뭐 그런 걸 섞어서 그려주면 더 좋죠. 그러면 그런 건 가정에서 직접 개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시중에 나와서 판매되는 게 있습니까? 물감은 물감대로 나와 있고 악교물은 악교물대로 따라 나와서 팝니다. 이게 합죽선인데요. 주로 이곳에는 어떤 그림, 어떤 분양을 많이 넣고 있습니까? 소재는 과거서부터 다양합니다. 근데 물론 그 사군자라든가 또 뭐 요새 또 문헌에 찾아보면 뭐 박쥐도 나와 있고 이런 그 동물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근래 와서는 이제 현대 감각을 살려가지고 심플하고 우선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여백을 많이 살려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손수 집에서 만든 다음에 가져가면 그림을 전문적으로 좀 그려주는 곳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제 일반 그 가정주부라든가 또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림 솜씨가 있든 없든 그 없으면 없는 대로 엄마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좀 주의할 점은 이 쫙 펴가지고 이렇게 여백을 많이 살려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은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덜 펴기보다는 180도 완전히 펴서 그림을 그리기가 쉬울 거다. 뭐 쉽습니다. 이렇게 엄지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쫙 펴지니까. 그럼 그림이 잘못되면 이 한 지분을 뜯어내고 다시 붙일 수가 안 있습니까? 됩니다. 그거는 붙이는 것만큼은 전문가가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것만큼. 그러니까 뭐 꼭 그림이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손수 만든 부채 거기다가 한지를 붙이고 또 그림을 그려서 사용한다는 그런 멋이 있겠죠. 네, 오늘 이 청명정 씨 그리고 또 이 홍성우 선생님 덕분에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까지 해서 쭉 부채 만드는 거 알아봤는데요. 다시 이제 금복현 선생님께 돌아가서 마무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계속해서 좀 그림을 더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가시죠. 그건 뭐 지금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어느 세월을 기다리려고 그래요. 내년쯤에는 완성이 되면 제가 꼭 이 시간에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금복현 선생님께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금 선생님과 함께요. 주부들이 만드는 이 부채들을 좀 점검해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좀 마무리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쭉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렇게 처음 만들었지만 또 집에서 조금씩 만들어 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드셨네요. 근데 이제 너무 성급해가지고 조금씩 우그른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통공예는 너무 성급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작품에도 역시 차분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고요. 아주 그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또 오히려 배울 점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자, 주부들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었나? 그새 이렇게 다들 뭐 손잡이까지 다 만드셨고 시원하게 잉어가 아직 이제 완성을 두 분께서는 여러 가지를 만드시냐고 못하셨는데 잉어가 물 튀기는 거 저런 것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시원해 보이고요. 또 태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자, 또 색상도 다양하니까 아주 녹색은 또 시원하게 보이고요. 또 양쪽 색깔이 다 틀리군요. 뒤에는 자주색, 또 펼치면 노란색. 그러니까 검정색이 또 더워 보일 것 같은데 역시 검정색도 재밌는데 해보니까요. 그 또 멋내기가 좋겠죠. 검은색은 아무래도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오늘 이 부채 만들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초보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될 것은 재료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집에서 만드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이런 재료를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런지. 요즘에는 그 국민학생들 그 공작 교실에서도요. 뭐 부채 만들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문방구 같은 데서도 팔더라고요. 재료들을. 근데 이제 더 좋은 부채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건 저희 집에서 이제 공급을 하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 이게 부채 살 같은 것도 문방구에서도 팔더라고요. 우리 꼬매도 사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문방구나 또 인사동 같은 데 한집 파는 집에 들리시면 아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채 만들기를 강습하는 것도 요즘 또 많이 전통공예 가르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이용하셔서 또 대나무 또 구할 수 있고 한지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선생님 덕분에 부채 만드는 방법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의 얼을 잇는 것인가 하는 것도 또 함께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부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주부들과 또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이 주부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땅한 소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꼭 한 가지씩 좋은 취미 닦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귀찮더라도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취미가 생활에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취미 백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원목 소품 만들기 대회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거창하게 가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만드는 가구, 시중에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서 만드는가,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 원목 가구에 많은 취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취미 백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781국에 3955번 또 3959번 이렇게 2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방송되는 원목 가구 만들기 아주 쉽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KBS